네, 안녕하세요. 천자문으로 풀어보는 인문학 이야기 오늘 4강에서는 과진 인해에서부터 린잠 우상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요. 보시면은 운둥치유 노결위상 해서 수증기가 모여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은 구름을 대죠. 그 구름이 나중에 비를 이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 있던 그 차가운 기온과 복사열에 의한 땅이 뜨거운 기온이 만나서 이슬을 맺히게 되고, 또 겨울이 되면은 그 차가운 온도 때문에 서리를 만들게 됩니다. 예, 음양의 조화를 계속 설명하고 있죠. 자, 그 다음 구가 금생여수 옥출공강하고 거모거걸이고 주칭야강이라 해서, 자, 우리가 그 하늘의 양의 기온과 땅의 음의 기온이 만나서 만물을 이루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서 금은 세부치를 말하죠. 금속성. 이런 금속에 관련된 것은 중국 지형에서 보시면은 서쪽에 있는 여수에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옥이라는 것은 공간이라는 지역에서 출토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세부치로 무엇을 만드냐? 검을 만들 수 있는데, 검 중에서 가장 이름 불리지는 것은 거걸이라는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옥 중에서 가장 우리가 유명한 것은 그 구슬 중에서 야광주를 일컫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양과 음이 만나서 만물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만물 중에 우리 인간은요,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이런 무기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옥을 가지고 우리가 이롭게 어둠을 밝혀준다거나, 아니면 그 옥이 또 우리 피순환을 맑게 해준다고 그러죠. 자, 우리가 인간에게 이롭게 쓸 수 있는 만물을 만들어준다는 뜻이죠. 자, 오늘 배울 구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배울 구문도 그 양과 음이 만나 만물이 만들어지는데, 그 만물 중에서 땅에서 나오는 금속 말고, 지난 시간에 금속과 옥을 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생명체, 식물에 대해서 한번 배우겠습니다. 과지인해하고 체중개강이라 해서 과실과 보배진, 오얏리, 능금나무네 해자. 그래서 과일 중에는 오약과 능금이 가장 보배요. 나물 채자, 중요할 중, 겨자개, 생강강. 나물 중에서는 겨자와 생강이 가장 중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구문은 해암 하담이요 인잠 우상이라 해서, 바닷물은 짜고 강물은 단박하고, 그 다음에 비늘이 있는 것은 물속에 잠겨서 헤엄치며, 깃털이 있는 날개 있는 동물은 하늘을 날아다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문은 좀 이따 더 설명해 드리고, 먼저 그 한자 구조를 보시면서 풀이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과실과자. 과실과자는요, 나무목자와 위에 밭전자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파자를 하면요. 하지만 이 밭전자는 밭의 형상으로 만든 글자지만, 여기에서는 나무 위에 열려있는 과실의 형상입니다. 밭전자는 형상만 빌려 쓴 글자죠. 그래서 나무 위에 열리게 되는 과실을 이릅니다. 옛날 갑구문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변한 모습. 자, 그 다음 글자. 보배진을 보겠습니다. 보배진은 우리가 지금 왼쪽 부분에 임금왕처럼 쓰고 있지만, 원래는 구슬옥자의 부수고요. 구슬은 이 옥구슬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꼬리깃털 진자인데요. 이 꼬리깃털 진자는 새의 아름다운 꼬리깃털을 의미하고, 자, 그리고 이 꼬리깃털은 다른 깃털보다 더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구슬 옥자 만나게 되면은 옥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보배로운 보물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보배진이라 하는 거고요. 이렇게 뜻과 소리로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허신의 육서에 맞추어 보면은 형성 문자로 하죠.
자, 그리고 오얀니자. 예, 오얀니자는 이것도 나무 목자가 부스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들 자자가 밑에 있습니다. 예, 어린 아이의 형상인데 나무의 아들은 나무의 자식은 뭘까요? 씨앗이 있는 열매겠죠. 예, 그 열매 중에서 오얀니자입니다. 중국 그 상고 시대부터 나무 열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나무는 오얏으로 봤는데 지금 오얏은 자두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왜 자두를 가장 대표적으로 봤냐?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4계절 중에서 봄철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으뜸가는 과일, 그것이 자두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자, 능금나무 넷자. 이것도 나무 목자가 부수죠. 예, 그 다음에 보일시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보일시자는 우리가 보다라는 뜻으로 쓰고 있지만 원래는 이렇게 하늘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요. 그다가 나무 기둥을 세우고 흰 천을 들이온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일시자는 다른 글자 합쳐지면은 신과 관련된 뜻으로 쓰입니다. 예. 좀 이따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과 관련된 뜻인데요. 신에게 제사 드릴 때 드리는 과일나무. 그 중에서 예, 능금나무를 최고로 또 봤습니다. 아까는 자두라고 했는데 요즘 또 왜 능금나무냐? 아까 자두는 봄이죠. 4계절 중에서 가장 처음 열리는 것 중에 대표적인 과일 자두였고, 이것은 가을에 수확하면서 가장 보배로운 과일 중에 대표적인 것이 능금으로 봤습니다. 예. 자, 그리고 나물 채자는요, 위에 풀초자가 붙고, 예, 풀초자가 들어가면은 풀이나 아니면 가리다, 덥다 이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켈채자를 보시면은 위에가 손톱조자예요. 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손톱은 손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교하고 섬세한 일을 한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나무가 있으니까 나무인데 손으로 정교하게 세심하게 조심스럽게 뽑을 수 있는 나무. 예, 여기 좀 많이 의문이 가실 거예요. 나무를 어떻게 손으로 뽑냐? 예. 지금 현대에서는 식물과 그 다음에 나무와 이렇게 분리해서 더 세밀하게 영구적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표기하고 있지만, 과거에는요, 뿌리만 있으면 다 나무로 봤어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뿌리가 있는 것은 다 나무로 봤습니다. 예, 그래서 상고시대의 기준에 맞춰서 보면은 손으로 캘 수 있는 뿌리 있는 나무, 그래서 켈채라고 되는 거고요. 근데 나중에 이것이 켈채, 나물채, 빛깔채로 여러 개 쓰이다가 분갈시키죠. 한 글자로 같이 쓰면은 이제 혼동이 되니까, 그래서 부스를 덧붙여서 식물 중에 손으로 정교하게 펼 수 있는 나무는 나물채다라고 하죠. 자, 그리고 다음 글자 무걸중자. 예, 무걸중자는 이 자체가 형성된 글자인데 어떤 형상이냐면은 요 보시면 각골문인데요. 사람이 서 있고요. 밑에 거북이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아니라 묶여진 보따리의 형상입니다. 예. 자, 이것이 나중에 이렇게 모양이 세로로 길쭉하게, 옛날에는 길쭉하게 세로로 늘어서 썼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사람 인자가 더 간략해지면서 지금의 형태로 바뀐 것입니다. 이걸 좀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미지를 하나 찾아왔는데요. 우리가 물 난리가 나가지고 둑이 무너지면은 다시 보수를 해야 되죠. 예, 이렇게 주머니 같은 곳에 흙을 담아서 그것을 쌓아가지고 둑을 보수하죠. 예. 자, 그 형상의 모습에서 만들어진 글자라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도 홍수가 많이 났기 때문에 둑을 많이 쌓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흙짐을 쌓고 거듭 쌓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무거울중, 거듭중, 중요할중이라고 합니다. 예. 자, 다음 글자. 예, 다음 글자 보시면은 이제 풀초자와 끼일개자, 겨자개자인데, 예, 요 식물에 또 관련된 뜻이겠죠. 근데 끼일개자는 사람이 어디에 끼어 있는 모습이에요. 예. 근데 그 식물 중에 이렇게 뭔가 끼어 있을 수 있는 것들, 예, 겨자. 왜 겨자냐? 여러 가지 추측할 수 있는데요. 씨앗이 너무 작죠. 예, 그래서 우리가 먹다가도 이빨을 끼울 수도 있어요. 예, 아니면은 모든 음식에 다 끼워 넣어서 먹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만큼 겨자가 모든 음식의 조미료로서 좋은 재료이기 때문에 두루두루 쓰였다는 뜻일 수 있죠. 예. 자, 그리고
넘어가셔서 생강강자입니다. 예, 생강도 우리 몸에 좋다고 하죠. 식물 중에 직영강자가 합쳐졌는데 직영은 밭과 밭 사이의 경계선을 뜻합니다. 근데 이것이 처음엔요. 지금은 경계선을 먼저 정하고 하지만 옛날에는 그것이 한 해 한 해 거듭하면서 둑이 높아진다고 그래요. 예, 밟고 단단해지고. 왜냐면은 이 둑을 따라서 밟고 다니잖아요. 이 둑이 낮아지면 또 쌓고, 낮아지면 또 쌓고, 밟고 보면 그 둑이 제일 단단해지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그 의미에서 만들어진 글자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생강은 우리 몸을 더 단단하게 해주는 세소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좀 이따 더 설명해 드리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다의 자인데요. 바다의 자는 물숫자. 물숫자가 들어가면 전부 다 물에 관련된 뜻이에요. 예. 그리고 매양매자. 매양매자는 본래 시집간, 그러니까 며느리 아니면 아내의 형상이에요. 예. 몰이 올린 비녀 꽂은 여자의 형상인데 우리가 이 글자를 파자해서 매번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그 며느리 모습과 같이 매번 바보와도 물이 있는 곳은, 마르지 않고 물이 있는 곳은 바다라 해서 이렇게 글자를 파자해서 설명한 경우가 많고요. 원래 뜻은 뭐냐면은, 원래 자원은 물숫자와 금음회자. 금음달 아시죠? 예. 항상 수심에 얼굴이 어두운 그 아내, 며느리 모습과 같이 그 어두운 금음달이 뜨는 날처럼 어둑어둑하게 깊은 물이 있는 곳은 바다다. 이것이 본래의 자원풀이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간단하게 말하죠. 아까처럼 예, 매번 가보아도 물이 있는 곳은 바다다. 예, 더 쉽죠. 자, 그 다음 짜람자인데요. 이 소금노자가 붙습니다. 이 소금노자는 보시면은 이 점들이 다 소금더미예요. 이렇게 소금더미. 예, 밭에 밭처럼 생겼죠. 예. 그리고 위에 있는 전복자는 물을 퍼내는 그 물레방아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소금 염전의 형상에서 만들어진 글자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자는 개술자로 가죠. 근데 이거는 가차에서 쓰는 거고 원래는 창을 든 모습이에요. 창을 든 병사가 위협을 하니까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원래 소리 지를 한자인데 나중에는 가차에서 온 힘을 다해 지르다 해서 다함자가 된 거고요. 나중에 소리를 지르는 한자는 여기 이꼬자가 더 붙죠. 예. 자, 그래서 이 글자가 합쳐지면은 왜 짜람짜냐? 예, 소금 한번 맛보세요. 소리 지르고 싶은 건 이 얼굴이 이그러지죠? 예, 그 살려달라고 막 온 힘을 다해서 얼굴을 이글뜨리면서 소리 지르는 것 같이 너무 짜 하는 것처럼 짜람짜입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셔서 자, 물하자. 물하자도 물에 관련된 뜻이기 때문에 물숫자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오를가자. 오를가자는 각고문을 보시면은 자, 이렇게 구부러진 도끼 형상으로 합니다. 예, 옛날 죄지은 사람들에게 이 도끼로 가지고 형벌을 내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올바른 그 길로 바로 갈 수 있게. 그래서 꾸짖을 가자의 원래 자원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도끼라는 뜻도 있고 꾸짖다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구부러지는 뜻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물숫자 합쳐지면은 굽이굽이 계속 흐르는 강을 말합니다. 예, 중국에서 가장 길고 굽이굽이 흐르는 강이 대표적인 뭐죠? 황하강입니다. 그 황하강에서 물하자. 그리고 어떤 최영하 교수님께서는 그 이제 언어학자신데 그분께서는 이것이 형성문자가 아니라 소리문자다. 예, 우리가 한자는 표의 문자라잖아요. 근데 표음문자의 대표적이다라고 해요. 중국 한자에서도 소리문자가 있다 해서 이 중국말로 하면 흐라고 그래요. 흐. 그래서 황하강에 모래가 흘러 깎여 내려가는 그 소리와 같이 흐르는 물 강이다 해가지고 물하자 된 글자다라고 말씀하신 분들 계세요.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단박할 담자. 똑같이 물에 관련 뜻이어서 물숫자. 그리고 불꽃연자, 불화자에 불화자 두 개죠. 그러니까 불꽃이 튄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물숫자 합쳐지면 왜 단박할 담자 아니면 맑을 담자냐? 불꽃의 불꽃을 보시면은 이 뜨거워지면은 그 불꽃이 처음에 빨간 듯 하지만 투명해져요. 예, 뜨거운 곳은. 그와 같이 맑은 뜨거운 불꽃이 맑아진 것처럼 맑은 물을 말합니다. 예, 그 물은 뭐죠? 예, 바닷물이 아니고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흐른 물이에요. 흐른 물은 썩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와 같이 썩지 않고 맑은 담박한 물. 담박할 담자입니다. 그리고 다음자. 자, 그리고 비늘린 자. 비늘이니까 물고기가 관련되어 있겠죠. 그래서 물고기 어자하고, 그 다음에 도깨비 불린 자예요. 도깨비 불린 자. 지금 위에 쌀밑자가 있지만, 원래 불화자, 불화자예요. 아까 불꽃 염자가 쌀밑자로 이렇게 병행된 것입니다. 밑에 거는 자축그릴 천자라 해가지고, 우리가 그 택경처럼, 택경 하죠. 이크 하죠. 그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도깨비불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도깨비불. 지금은 그 도깨비불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죠. 무덤에 그 인이 나와가지고 비쳐서 밝게 빛나는 빛이라고. 아무튼 자, 이렇게 도깨비불린처럼, 도깨비불처럼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비늘을 가진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우리가 잘 안 보이는 이유가요, 이 비늘에 비치는 불빛이 반사되기 때문에 잘 안 보인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비늘린 자. 자, 그리고 잠길잠자. 물숫자와 바꿀채자 합쳐서 잠길잠자입니다. 바꿀채자는 아직까지 많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일설에는 각본을 보면은 사내 두 명이 나란히 서 있는데, 이 사내가 일을 할 때 일이 끊어지지 않고 교체하면서 계속 이어서 할 수 있게 한다 해가지고 그걸 바꿀 채자다 뭐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일을 이어지게 끊임없이 일할 수 있게 한다 해서 아우르게 하다라는 뜻도 있어서 덮다는 뜻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물숫자와 합쳐지면서 아울러서 잠기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잠길 잠자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자, 새의 날개의 형사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그래서 새나 아마 날아다니다는 뜻으로 많이 쓰여요. 그리고 이제 높이 날 상자죠. 높이 날 상자도 나는 거니까 기도자가 들어가 있고, 소리는 양양자예요. 양자는 상황으로도 발음 잘 되는데, 양양자는 이게 구부러져 있죠. 이게 높이 날 상도 돼 있지만, 빙빙 돌면서 날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일설에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양양자가 제물로도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제물이기 때문에 제단이 높이 있잖아요. 언덕 위에 제단을 높이 쌓기 때문에 그 높은 제단과 같이 새가 높이 날아서 그 제단을 주위를 돈다 뭐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높이 날 상자 아니면은 높이 돌 상자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문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가진이네 하고 체중 개강이라. 자, 과실 중에는 오약과 능금이 보배요. 채소 중에는 겨자와 생강이 가장 중요하다. 왜 그랬을까요? 보시면은 그 옛날 그 사료를 찾아보시면은 이유 가품하니 진 왕룡은 공인 전종하여 찬 기hen이라 해가지고 오야새는 아름다운 품종이 있으니 진나라 왕룡은 사람들이 그 씨앗을 전할까봐 두려워하여서 그 씨앗을 뚫어버렸다고 그래요. 전하지 못하게. 그만큼 귀한 거라서 남에게 함부로 줄 수 없었는가 봐요. 그만큼 귀하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옛날에 그 귀할 만큼 중하게 여긴 과일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나왔죠. 자, 이렇게 상고시대에는요, 봄에 좋은 과일이 있는데, 우리 천둥 복숭아 아시죠? 장수의 비결이라고 나오기도 하죠. 복숭아, 살구, 매실 등 이렇게 임금에게 먼저 드리는 풍습이 있었다 합니다. 자, 오얏도 그 봄철 대표적인 과일이라고 하고요. 이 일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또 있어요. 과일뿐만 아니라요, 봄철에는 헌건지성이라는 고사성어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드릴 헌자에다가 미나리근, 어디다 짓자 정성성. 그래서 미나리를 드리는 정성이라는 뜻인데, 봄이 되면은 가장 먼저 나는 그 나물 중에서 미나리죠.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이요, 그 자기 성군에게 봄이 되면은 먼저 이 미나리를 드리는 풍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자, 이걸 미뤄 봐서도 그 과일도 아마 드렸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봄에 나는 첫 산물을, 자기가 농사 짓는 산물을 임금에게 드렸다는 풍습이 반증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요즘은 자두라 하죠.
자, 그리고 보일시자 아까 말씀드렸죠. 예. 이렇게 제단이 있고요. 이 제단에다가 하얀 기둥을 세운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다가 하얀 기둥에다가 하얀 천을 들이운대요. 예. 그래서 이 글자가 나오면은 전부 다 신과 관련된 뜻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보시면은 귀신 신자. 예. 보일시자 들어가 있죠. 예. 요거는 번개 모습인데 번개처럼 번쩍 나타났다 번쩍 사라지는 귀신이라는 뜻이고, 모일사자. 예. 토지신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모인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토지신 사자도 됩니다. 예. 왜냐하면은 한 해 또 풍요로운 그 수확을 위해서 내년에 또 제사 드리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신 사자, 모일사자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 사자. 요 뱀 사자가 들어갔는데요. 뱀신에게 제사 드린다. 큰일 나죠. 요즘 말하면요. 사입이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뱀은 땅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땅신에게 제사 드린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예. 그래서 제사 사자고. 그 다음에 복복자. 이 찰복자가 들어간 글자인데, 찰복은 그 술통을 말해요. 예. 술통에 그 발효된 꽉 찬 그 술을 말하는데, 이것도 신께 드리기 위해서 정성스럽게 당한 술. 그 술을 받은 신께서 복을 내린다. 다 이렇게 보일시자는 신과 관련된 뜻입니다. 예. 자, 이래서 그 여러 가지 진귀한 것을 드리려고 하겠죠, 신께. 그 중에서 가을철에 가장 좋은 과일 중에서 과일은 무엇일까요? 예, 능금이라고 합니다. 예, 중국에서 이르는 속담이 있죠. 아침사과 하나는 황금과 같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로 하죠. 예, 아침에 먹어야 좋고요. 저녁에 먹으면 안 좋다고 그러죠, 사과는. 예. 자, 그리고, 예, 겨자와 생강에서 보겠습니다. 개는 온이하고 행기하고, 예, 개는 능이 온이와 행기하고, 강은 능이 통신명하고 고예약하니 해서, 겨자라는 것은 능이 위를 따뜻하게 해주고 기운을 운행시켜준다. 그리고 생강이라는 것은 능이 신명을 통하게 해주고, 막힘없이 신명이 통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몸에 있는 더러운 악취와 안 좋은 것들을 제거해준다는 뜻입니다. 예. 얼마나 좋아요. 자, 우리가 땀을 흘려야지 그 안에 있는 노폐물을 나올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운동도 좋다고 하죠. 예. 그 운동하면서 이 생강을 드시면 더 좋겠죠. 더 잘 배출되겠죠. 예. 그리고 겨자는요, 차가운 위를 따뜻하게 해준답니다. 배가 차가우면 안 된다고 그러죠. 창자, 이 장은요, 양기운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항상 배가 아프면은 옛날에 있어요. 엄마 약손은 약손. 예. 문제를 주는 이유가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예. 또 다른 행위가 겨자를 먹으면 좋다는 거죠. 예. 자, 이렇게 옛날부터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면서 더러운 것을 막아주는, 안 좋은 것을 막게 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겨자와 생강으로 봤습니다. 자, 이리에서 옛날에 공자님도요, 항상 생강차를 차려 드셨다고 그래요. 예. 세종장도 마찬가지였답니다. 예. 올겨울 추운 겨울 생강차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 피를 맑게 해주기 때문에요.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아니면 이제 피가 콜레스테롤이나 아니면 이제 혈전이 좀 높게 나오신 분들 있죠. 예. 생강차를 드시기 바랍니다. 대신 설탕은 많이 타지 마시고요. 그냥 생강, 말린 생강을 드세요. 네. 자, 그 다음, 보시면은 회위, 중소, 소기하여, 적이 불산하여, 윤하, 작한하며 해서, 바다는 여러 물들이 함께 돌아가게 되어, 쌓이고 흩어지게 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여, 쌓이기만 하고서 흩어지지 아니하여, 아래에 침전된다는 뜻이, 아래에 쌓이게 되니 결국 짜게 만든다. 예. 자, 고인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하원은 추로 권윤하여 재수 불침하여 기, 미, 체담하니 막비리하라 해서, 그러니까 항하의 근원은 권륜산에서 나와서 여러 물들이 서로 침범하지 않는 뜻이에요. 침범하지 아니하여서 그 맛이 가장 맑으니, 단박하니, 오래 있으면 썩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계속 흐르잖아요. 흘러내려가니까 썩질 않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치다라는 뜻입니다. 예. 자, 이렇게 그 음양의 조화를 배우셨고요. 이제 그 만물들이 어떻게 또 음양의 조울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왈. 여기서 기자는 얘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얘기에서 말하기를 닌충에는 360에 용이장이요. 우충에는 360에 봉이장이라 해서 얘기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르기를 비늘이 있는 동물들은 36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용이 가장 으뜸이요. 그 다음에 날개 달린 동물 중에서 360에서 봉황이 가장 으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용과 봉황은 상상 속의 동물이죠. 예. 자, 그 외에도 이제 뭐 많은 동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외를 말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비늘이 있는 동물들은 물 속에서 생활할 수 있게 비늘이 있다는 뜻이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날개 있는 것은 하늘을 날기 위해서 깃털이 달려 있다라고 이루고 있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천지영부터 해서 천을 먼저 말했고요. 그 다음에 그 천의 양기운과 땅의 음기운, 음양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그 음기운이 만나서 만물이 형상을 이루게 되고요. 그 만물은 무엇이냐? 금속이 나오고 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몸에 이로운 오야시라든지 능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겨자라든지 생강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온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물속에서 헤엄쳐 다니는 360종의 동물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에도 깃털을 가지고 날아다니는 360종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만물에는 수만 가지의 만물과 동물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이것이 요까지가 지에 해당됩니다. 앞에서는 천이었고요. 이게 지고요. 이제 이후부터는 인에 관련된 뜻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천자문요. 천지인해서 세 편으로 개론을 말하고 있고요. 그 뒤에는 이제 우리 유학에 관련된 도리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지난주 재미난 문제를 한번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시를 가지고 다니면서 좋은 일만 생긴다 하여 항상 시를 지니고 다니는 한자는 무엇일까요? 벌써 푸신 분 계시겠죠? 실사자, 좋은 일, 기라일자, 좋다는 뜻이죠. 합쳐지면 매질결. 그래서 우리 결혼한다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주, 이번 시간에, 다음 주가 아니라 이번 시간에 낼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퀴즈. 세상에 이런 일이 있네요. 날개 달린 양이 있대요. 무슨 한자일까요? 잘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오늘은 도무 하나 드릴게요. 또 언제나 보고 또 보고 자꾸 보아도 나무만 보는 것이 있대요. 어떤 한자일까요? 아시는 분은요, 뭐 댓글도 달아주시면 좋고요. 아니면 제가 또 댓글에 답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4강까지 했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천자문은요, 천자로 이어진 반복되지 않게 지은 글이죠. 그래서 이 글을 보면은 외우기 쉽게 시처럼 운을 맞췄는데요. 앞에서 보시면은 벌써 눈치채신 분 계실 거예요. 강자, 상자, 홀수는 안 맞죠? 짝수, 2구와 4구는 이응 받침이 나죠. 이거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지현황, 그 다음에 우주홍황, 황, 그 다음에 일월영측, 그것은 좀 바뀌네요. 자, 이렇게, 일월영측 홀수죠. 일월영측, 그 다음에 진수열장, 장도 맞죠. 천지현황에서 첫 구도 맞추는 이유는 우리가 보통 시에서 1구는 보통 맞추기도 하고 안 맞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지현황 할 때 황자도 맞출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후로 계속 우주홍황, 진수열장, 이렇게 장자를 맞추고 있죠. 이렇게 운을 맞추면은 외우기도 좀 쉽습니다. 이런 이제 선조들의 지혜로서 만든 글자고요. 우리가 한번 계속 보시고요. 암송하시면서 계속 그 의미를 계속 되새겨 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